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참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참여를 할 때는 이제 플리캐스트라는 방식으로 내가 만든 커밋을 제출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플리캐스트라는 기능이고요. 예,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플리캐스트로 어떻게 내가 만든 커밋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내가 만든 커밋을 그냥 내 리포지토리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냥 푸시를 하는 것이고, 그 내가 만든 커밋을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려고 하면 플리캐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리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포크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포크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상대방의 프로젝트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온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접속을 해보면요, 접속을 하고 여기서 이제 포크를 누를 수 있죠. 포크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로부터 포크를 떠서, 이제 이건 새로운 아이디고요. 다른 아이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에 이제 기 트레이닝이 생기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면 뭐 다시 1 막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름이 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포크를 떠서 만들었죠,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는 그 포크를 떠서 만들게 되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아이디 밑에 프로젝트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그 URL을 먼저 클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git 클론을 하는데 뭘 클론을 하느냐, 이 포크를 떠서 만들어진 이 URL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요. 지금 이걸 있기 때문에 지우고, 네, 지웠습니다. 지우고 다시 이제 클론을 받죠. 그러니까 포크를 떠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클론을 받고 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레이닝 들어가셔서 리모트 마이너스 V 했을 때 오리진에 있는 그 URL이 태용의 기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의 기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포크를 뜨고 이럴 때는, 포크를 뜨고 내가 이제 새롭게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오리진을 이렇게 그 포크 뜬 프로젝트로 두고요, 업스트림이라는 거를 따로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트 애드 업스트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피셜한 프로젝트는 업스트림으로 두고 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오리진으로 두는, 약간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이제 구조를 잡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피셜한 곳에,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개발하는 곳을 업스트림이라고 둬야지, 이 업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뭐 풀 땡겨온다던가 패치로 땡겨온다던가 이제 그 최신의 그 히스토리를 가져와야지 나도 그 위에다가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이 두 가지의 구조로 많이 잡고 진행을 하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플리캐스트를 날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커밋을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커밋을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예시와 동일하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터치를 통해서 만들고 이제 애드를 하고 커밋을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플리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밋을 만들었어요. 그쵸? 커밋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커밋을 만든 거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그걸 연이어서 하면은, 자, 테스트 브랜치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커밋을 요 푸시를 통해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푸시 오리진은 어디입니까? 포크를 떠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거기에 테스트 브랜치를 이쪽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존에 올린 게 있어서 그냥 강제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새로운 그 커밋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올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플리캐스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새로운 브랜치가 오면 여기 중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뭔가 생기는데, 여기서 누르셔도 돼요. 브랜치에서 이 플리캐스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플리캐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리캐스트가 된 게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플리캐스트 버튼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튼을 눌러서 플리캐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지우고 한번 해보면은, 지우고 다시 올려보면요, 여기 이제 새로운 브랜치가 또 올라왔죠.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 테스트 브랜치를 기준으로 플리캐스트를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내용이 테스트 브랜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를 눌렀을 때 내가 만든 커밋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에 URL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 태용의 기트레이닝 쪽으로 플리캐스트,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커밋을 제출했다,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 한 가지 이제 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플리캐스트를 보내고 나서 바로 머지가 되면은 좋죠. 편하죠. 이제 그대로 머지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뷰를 받고 수정을 해야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리캐스트 자체가 수정이 돼야 되는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그 브랜치에다가 포스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아까 전에 예시로 뒀던 그 파일에 만약에 이 스트링을 넣어서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여기서 커밋을 어멘드로 하게 되면 그 커밋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푸시를 할 때 포스로 밀어 넣는 거예요. 강제로 밀어 넣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보낸 플리캐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는 없었던 아무것도 빈 파일이었죠. 근데 이게 다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 나는 포크를 뜬 프로젝트에다가 강제로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플리캐스트로 제출했던 그 오피셜한 프로젝트에 연결이 닿아서 이게 갱신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리캐스트에 대한 갱신은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만든 커밋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대방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제고, 이제 그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클로즈된 걸 보죠. 이미 클로즈된 그 이제 플리캐스트 같은 거 봤을 때 상태가 오픈이 아니라 이 머지드로 돼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리캐스트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메인테이너가 그 머지 버튼을 눌러서 합친 거죠. 그래서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머지드가 뜨는 거고요. 그냥 보낸 상태에서 아직 합쳐지지 않으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픈이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가 되고 나면 머지드로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GitHub 위에서의 어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바로 머지 버튼을 눌러서 머지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클로즈를 하고 그냥 클로즈로 닫고 그 상대방의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져와서 커밋을 그냥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푸시를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꼭 플리캐스트로 뭔가 작업을 하더라도 항상 그 GitHub의 기능을 이용해서 머지를 시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커널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커널 같은 경우는 플리캐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밋 자체를 메일로 보낸 다음에 메인테이너가 git am이라는 명령으로 본인의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그 커밋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저자 정보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최초 저자 정보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머지 커밋을 제외하고 그 포맷을 플로로 해보면은 그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밋을 한 사람이랑 저자 정보랑 달라지는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깃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그냥 혼자만 많이 해왔거나 이렇게 협업으로 많이 안 해보셨으면은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미터의 정보와 어서 정보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특히 커널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커밋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커밋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어서 정보고, 남이 보낸 커밋 그 패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미터와 이제 어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남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플리캐스트 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이제 그 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 실습, 플리캐스트 실습 한번 마무리를 지겠고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올렸을 때 이런 버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리베이스 이야기를 할 텐데, 동일하게 이제 그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다 참여할 때 발생하는 일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리베이스인데, 플리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GitHub 위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로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하지만 그 이유는 이제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리베이스 관련돼서 그 자세하게 왜 리베이스가 필요할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실습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